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기사 실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번 별표 3개, 그죠? 우리 필기에서부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단골 문제입니다. 자, 후드 개구면에서 발생원까지 제어거리가 1m이다. 제어거리 x가 주어졌습니다. 제어 속도가 5m/s이다. 그죠? vc가 주어졌습니다. 후드 개구 단면적이 2.4m 제곱이다. a가 주어졌죠. 자, 이때 플랜지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라는 건데요. 반드시 Q의 단위를 확인하라 했습니다.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식 후드에서요. 현재 특별히 작업 공간에 작업대 바닥면에 고정했다라는 조건도 없고 플랜지도 없죠. 이럴 때는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죠? Q는 하시고요. 60을 곱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어 속도는 5m/s 단위고요. 자, 필요 송풍량은 미터 삼승 퍼 미니트. 두 개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 환산을 위한 60을 곱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V10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60 곱하기 제어 속도는 5m/s가 되고요. 10 곱하기 제어거리 1의 제곱 플러스 단면적도 주어져 있네요. 그죠? 2.4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은 3720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그죠? 딱 가리고 풀어서 답 확인해 보시고요. 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시간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확산 원리를 이용한 수동식 시료 채취기에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수동식 시료 채취기니까요. 수동식이니까 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취급이 편리하고 시료 채취가 간편하다. 그죠? 수동이라는 건 사람이 그냥 그냥 자동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취급이 편리하고 시료 채취가 간단하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단점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확도, 정밀도 떨어지겠죠. 뭐든지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씩 암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넣자면 전홍도시에는 시료 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별표 3개짜리, 그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복이 되니까요. 별표 3개는 가리시고 한번 기억나는가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하학적 직경 측정 방법 3가지입니다. 그죠? 기하학적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암기법이죠. 그죠? 기하학적 이마입니다. 이는 이등분한다 그랬죠? 이마할 때 마틴 직경,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 되겠습니다. 가죠, 그죠? 펠의 직경입니다. 가는 가장자리였습니다. 입자의 가장자리를 이등분한 직경 또는 먼지의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로 나타내는 직경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면적 동원이죠. 동원은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이었죠. 그래서 등면적 직경은 입자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상 직경 꼭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국소배기시설의 설계 시에 총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정압을 조절해서 평형을 유지하는 정압 조절 평형법. 두 번째는 저항이죠. 댐퍼 같은 거, 그죠? 열고 닫고 하면서 조절하죠. 저항 조절 평형법 2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압 조절 평형법 또는 유속 조절 평형법, 저항 조절 평형법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골 문제 또 나옵니다. 그죠?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다 그랬죠?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적용 시의 고려사항 4가지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환기 시설은 유해물질의 독성이 낮은 경우죠.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고,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을 때, 발생원이 이동할 때, 그죠? 자, 이렇게 5가지, 4가지네요. 가리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참고로 국소배기 장치 설치하는 경우도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그죠? ACGIH의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균 입경을 적으시오. 우리 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죠? 자, ACGIH에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는 첫 번째 흡입성 분진이죠. 그죠? 평균 입경이 10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흡입성 분진을 설명하시오 한다면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 이렇게 간단한 설명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흉곽성 분진. 이제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든 독성을 나타내는 게 흡입성이고요. 조금 더 깊이 이제 흉곽성이 됩니다. 그죠?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도나 하기도 또는 폐포나 폐기도에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호흡성 분진이죠.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하여 기도는 위에 부분이잖아요. 하기도는 밑에 끝부분이고 하기도의 밑에 폐포,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폐포는 가스 교환 부위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흡입성 분진은 평균 입경이 100 마이크로미터, 흉곽성은 10 마이크로미터, 호흡성은 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2개에서 3개짜리 3개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시에 사용되는 시료의 채취 방법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직접 채취하는 직접 채취 방법. 2번째는 여과지로 채취하는 여과 채취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채취, 고체 채취, 냉각 응축 채취, 이렇게 5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피로, 그죠? 이거는 필기는 한 번씩 나왔죠? 산업피로 증상에서 혈액과 소변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피로할 때 혈액과 소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그죠? 자, 혈액입니다. 혈당치가 낮아지고,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저혈당 온다 이 말 하잖아요. 혈당치가 낮아지면서 젖산 탄산량이 증가합니다. 젖산은 피로 물질이죠. 그래서 피곤할 때는 젖산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저혈당이 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혈액은 혈당치가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한다. 이 정도만 적으셔도 되고요. 산혈증이 발생한다까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소변은 소변 양이 줍니다. 그리고 단백질, 교질 물질의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단백뇨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변은 양이 줄고 단백질과 교질 물질의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2가지고요. 참고의 피로의 증상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표 2개 붙여보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 내부 온도가 된다. 그죠? 내부 온도 25도시고요. 작업장 내의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열 부하량이 30만 킬로칼로리 per hour.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외기의 온도는 15도씨입니다. 이 작업장의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 그죠? 미터의 3승 per minute Q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와 외부 온도가 주어지고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의 공식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Q는 0.3 델타 T. 델타 T는 온도 차잖아요. 그죠? HS죠. 요거는 열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뭐냐면 미터의 3승 per hour 단위다. 그죠? 왜냐면 열 부하량이 시간당의 칼로리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0.3 곱하기 온도의 차는요. 내부가 25고 외부가 15도시니까 25-15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부하량은 30만, 네, 30만, 그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냐면 10만이 나와요. 근데 현재는요, 미터의 3승에 이게 아워 단위이기 때문에 퍼 아워가 되잖아요. 그죠?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해주면 되겠습니다. 1666.67 나옵니다. 그죠? 미터의 3승 퍼 미니.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10번 별표 3개짜리 문제죠. 단골이죠. 그죠? 자, 송풍기의 회전수가 1000rpm이다. N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송풍량은 30.5m 미터의 3승 per minute다. Q1. 정압이 주어졌다. 그죠? P1이라고 하고요. 동력은 HP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회전수를 N2를 1500으로 증가시킬 때 Q2, 예, P2, HP2를 계산하라. 그죠? 자주 나오는 문제죠.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암기가 되셨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부 다 2는요. 첫 번째 값이죠. 그죠? Q1, P1, HP1 곱하기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D1분의 D2고 두 번째는 N1분의 N2다. 그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어떻게 붙였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다면요. 3, 2, 5, 1, 2, 3 하시고 끝에 두 개만 뭐 넣어주자? 로1분의 로2를 예, 두 개만 넣어주자.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공식 암기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 공식 적었으니까요.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2는 할게요. Q1이 얼마냐면 30.5예요. 곱하기 D1은 주어지지 않았고 회전수만 주어졌잖아요. 그죠? 첫 번째 회전수 1000rpm분의 나중 회전수 15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2는요. P1이 15.8이다. 그죠? 곱하기 1000분의 1500의 회전수의 제곱의 관계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HP2는요. HP1 곱하기 1000분의 1500의 뭐다? 세제곱의 관계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회전수만 나왔지만요. 충분히 이게 뭐죠? 직경으로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출에 나왔던 부분 똑같이 말고 그죠? 반드시 기본식 기억하셔서 직경 나오더라도 계산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압, 예, P1이다. 그죠? 첫 번째 압력. 0도시, 첫 번째 온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기 밀도가 1.293kg/m의 3승입니다. 자, 일기압이니까요. P2. 50도시니까 두 번째 온도 T2입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요거 공기 밀도는 볼게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니까 이거 뭐죠? 미터 3승분의 1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부피 보정 어떻게 썼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피 보정. 그죠? 기억 안 나시면요. 또 이거 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1분의 뭐죠? T1V1은 T2분의 P2V2. 보일 샤를의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죠? T1 P2V2는 T2 P1 V1이 됩니다. V2는 하면요. 곱해졌는 게 밑으로 가면 되잖아요. T1 P2분의 T2 P1이고 뒤에 곱해진 건 앞에 곱해도 상관없죠. 순서. 그죠? 자, 근데 요건데요. 이거는 예,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이죠. 온도 압력 보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피 분의 1이니까요. 밀도 보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적어 볼게요. 밀도 보정은
고정계, 그죠? 부피 분의 1이니까 거꾸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밀도 1 곱하기 아래 위로 거꾸로입니다, 그죠? 예, T2 P1 분의 T1 P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밀도가 1.293이죠. 곱하기 T2는 뭐냐면 계산해야 되는 게 T2잖아요. 그죠? 자, 예, 50도시니까요. 273 플러스 50이고요. 기압은 지금 현재 1기압, 1기압 동일하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위에 T1이 올라갑니다. 273 플러스 0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1은 곱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계산하시면 1.09 kg/m의 삼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단골, 별표 3개짜리, 그죠? 입자상 물질의 여과 포집 원리 5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은 입자부터 확산이죠. 두 번째 직접 차단, 세 번째 광성 충돌. 이제 입자가 크면은 침강한다, 그죠? 정전기 침강, 중력 침강까지 하면 5가지고요. 채로 거르는 체질까지 포함하면 6가지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도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붙이는데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 기억을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진 근로자들의 조사 연화를 한을 1년 동안 관찰한 수치로 환산한 노출 인연, 그죠? 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노출 인연은 노출 자수 곱하기 12개월분의 조사 개월수. 왜냐면 1년 단위로 바꾸니까요. 12개월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명이잖아요. 그죠? 12명 곱하기 3년이니까요. 1년으로 나누면 12개월분의 36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년 동안 노출된 근로자 16명입니다. 16 곱하기 1년이니까요. 12분의 1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노출된 근로자 9명입니다. 9 곱하기 12분의 6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56.50이고 노출 인년이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인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문제, 그죠? 자주 출제가 되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단면적이 0.45m 제곱이다. A가 주어졌습니다. 덕트에서 덕트 내의 정압이 주어졌어요. 그죠? SP입니다. 전압은 TP가 되죠. 이때 덕트 내 반송속도 VC를 계산하고요. 공기 유량, 그죠? 반송 속도 단위는 미터/세크고 공기 유량의 단위는 미터 삼승/미니트로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기 밀도는 1.2다라고 주어졌죠.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계산하라는 게 반송 속도와 공기 유량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속도의 공식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속도가 뭐 있었죠? 속도를 생각하면 일단 Q는 AV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Q는 A 곱하기 V예요. 근데 이거 단위 생각할게요. 현재 요거는 미터의 삼승/미니트로 계산하라 했고 속도는 미터/세크로 나왔기 때문에요. 뭐를 해야 되겠다? 단위를 바꿔야 하니까 60을 곱해야겠다.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A 곱하기 V. 그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60 곱하기 A는 위에서 주어졌잖아요. 지금 단면적이 0.45다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0.45 곱하기 이제 V만 알면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V를 모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전압과 정압이 주어졌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전압 TP는 정압 SP 플러스 동압 VP가 되죠. 그러면 두 개를 하니까요. VP는 하면 뭐가 됩니까? TP-SP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재 TP가 전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5다. 그죠? 자,
전압은 마이너스 15고요. 그 다음에 정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니까 속도압 또는 동압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요. 30이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H2O가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죠? VP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VP가 아니라 반송 속도 V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VP와 V 관계를 생각하니까요. 속도압 두 번째 식 VP는 뭐죠? 2G분의 R V의 제곱이다. 왜냐하면 요 식에서요. 아까 여기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R이 주어졌죠. 공기 밀도 1.2로 하라.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요 식 이용하면 되겠죠. 1분의 VP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습니다. RV 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된다. 그죠? 자, 그러므로 V 제곱은 R분의 VP 곱하기 2G입니다. 제곱 없으면 루트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금방 공기의 밀도는 1.2다라고 주어졌고요. 금방 우리가 VP 계산했잖아요. 그죠? 계산했는 VP가 30이죠. 30 곱하기 2 곱하기 9.8 하면 이제 속도가 주어지죠. 얼마 나오냐면 22.14입니다. 자, 22.14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죠. TP는 SP 플러스 VP를 통해서 VP 구했고요. V를 구하기 위하여 VP는 2G분의 RV 제곱 대입해서 반송 속도 V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라는 건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Q는 60 곱하기 앞에서 우리가 그거 뭐였습니까? 단면적은 0.45m의 제곱이다 주어졌고요. 금방 계산했는 V죠. 그죠? 22.14 요걸 대입하면 597.78이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 3승 퍼 미니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천천히 공식 정리하셔서 떠올리시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갈게요. 빨간색 별표 기본 내용이다. 그죠? 다음은 표준 공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순수 자연 분야입니다. 그죠? 온도는 0도시 1몰의 부피 얼마죠? 0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2.4리터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산업위생 분야는 우리 표준 공기 상태가 21도시 1기압이 됩니다. 그죠? 산업위생 분야에서는요, 21이 아니라 산업 환기가 21도시 1기압이었습니다. 이때 공기 1몰의 부피는 24.1리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위생 분야에서는요, 25도시 1기압이 표준 공기 상태가 됩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다. 그죠?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필기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6번. 그죠? 단골 문제. 요것도 별표 3개잖아요. 가리시고 문제 읽으시고요. 해설 가리시고 한번 식 적어보시고 답까지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톨루엔 분자량이 92.14가 되겠습니다. 0.3리터 퍼 미니트로 220분 동안 측정한 후에 분석한 양이 활성탄관의 앞층에서 4.23, 뒤층에서 0.18이 검출되었습니다. 근데 탈착 효율이 98%다. 그죠? 100%를 다 분석을 못하고 탈착 효율 98%밖에 안 되었습니다. 활성탄관의 파과 여부와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25도시 1기압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파과 여부 한번 파과되었는지 여부 계산해 볼게요. 파과 여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앞층의 검출량 분의 뒤층의 검출량 한다. 그죠? 이게 10%를 초과하게 되면 파과되었다 라고 봅니다. 자, 지금 앞층에서는요, 4.23이죠.
뒤층에서는 0.18이 검출되었는데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니까 4.26%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10%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파과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했는데 ppm을 계산하라 했다, 그죠?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ppm식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아예 두 개 다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ppm은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요거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미리그램은 뭐냐면 먼지의 무게잖아요. 앞층에서 4.23, 뒤층에서 0.18이니까 두 개 더해야죠. 그죠? 4.23 플러스 0.18이고요. 이제 위에는 미리그램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미터 3승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공기를 0.3 리터 퍼 미니트로 220분 동안 채취했다 입니다. 0.3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치겠습니다.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미터의 3승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밑에는 미니트가 남아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터 3승만 있어야 되니까요. 뭐 해야 된다? 곱하기 미니트를 해줘야 약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몇 분 동안? 220분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위에는 미리그램이고 밑에는 미터 3승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된 거다. 그죠? 그 뒤에는 이제요. 곱하기 분자량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92.14 분의 25도 실기압이기 때문에 24.45 요거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네. 17.73 ppm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저는 ppm식에 바로 넣었죠. 근데 여기는 요 식에 넣어서 ppm을 유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세 번째 요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17.73 ppm은요. 100% 탈착한 게 아니라 몇 프로 했는 거예요? 98% 한 거예요. 0.98이에요. 근데 실제는 100%가 있는 거잖아요. 먼지가. 그죠? 자, 먼지의 농도 실제 100%일 때 농도는 얼마인가? 그죠? xppm이 되겠습니다. 100%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할게요. 17.73 곱하기 1이니까요. 17.73은 0.98 곱하기 x입니다. 그러므로 x는 0.98분의 17.73이 된다. 그죠? 계산하면 18.09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그냥 탈착효율은 주입량분의 검출량이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네,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었는데요. 반드시 꼭 가리고 마지막 최종 답까지 확인하시고요. 17번도 별표 3개짜리, 그죠?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의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습니다. 4만이다 주어졌고요. 덕트 내의 유속, 그죠? V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트 직경이 주어졌네요. 그죠? D가 주어졌고요. 점성계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포화즈 단위로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주어졌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레이놀즈 수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점성계수고 요거는 동점성계수죠. 여기는 동이 붙었지만 여기는 점성, 동이 없기 때문에 위에 비중을 곱해주자. 이렇게 기억했죠. 그죠? 그래서 점성계수분해는 로 VD고요. 동점성계수분해는 VD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점성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분의 로 VD다. 그죠? 근데 현재 구하라는 건 레이놀즈 수가 아니라 V죠. 그래서 이거를 1분의 하면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습니다. 로 VD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개수가 되겠습니다. V는 하면요. 나머지 곱해진 건 밑으로 가면 된다. 그죠? 로 D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비중은 1.203이죠. 곱하기 직경이 밀리미터잖아요. 나머지 단위가 다 미터이기 때문에요. 하나, 둘, 세 개 가서 점 찍고 앞에 0을 붙이면 되죠. 그죠? 바로 0.2m가 되잖아요. 분해. 자,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는 4만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제 점성계수인데요. 이거 볼게요. 1.670 값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화즈예요. 근데 10포화즈가 1kg/m입니다. 점성계수 단위는 kg/m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1일 때 1kg/m일 때 10포화즈다. 그죠? 그럼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포화즈가 얼마냐면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요거하고 똑같죠? 10x가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므로 x는 10분의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즉 다시 말하면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단위만 바꿔주시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요 기억하셨다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포화즈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퍼 세크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뭘로 바뀐다?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바꾸셔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1.203 곱하기 직경 0.2분의 레이놀즈 수 4만 곱하기 1.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그죠? 단위 변경했죠? 계산하면 2.67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를요 2개에서 1개. 근데 별표를 1개 붙이고요. 제가 파란색 한번 붙여볼게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메틸렌 글로라이드가 시간당 500g 발생된다. 다시 말하면 500g per hour죠. 요거를 킬로그램으로 고칠게요. 하나, 둘, 세 개 가서 점 찍고 앞에 0 붙이면 되죠. 0.5 kg per hour만큼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부피가 주어졌죠. V가 되겠습니다. 2000m의 삼승. 그 다음에 유효 환기량이 주어졌죠. Q 또는 Q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48.5m의 삼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메틸렌 글로라이드 농도가 150 mg per 미터 삼승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아래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공식을 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V는 작업실의 부피, G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Q는 유효 환기량, C는 T시간에서 유해물질의 농도입니다. 자, 요 식이요. 수학적으로 변경하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됩니다 라는 수학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되시는 분들 아실 테고 우리가 지금 또 그렇다고 어려운 수학까지 하고 있기엔 또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T, 다시 말하면 농도 C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 미니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Q 다시죠? 마이너스 Q 다시. 다시 말하면 유효 환기량분의 V죠. 작업장의 용적 또는 기적 미터의 삼승이고요. LN은 계산기에서 LN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G는 뭐냐면 유해 물질의 현재 발생량인데요.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는 G 마이너스 Q 다시 곱하기 C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C는 뭐냐면 유해 물질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T면에서 마이너스 금방 유효 환기량이 얼마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48.5다라고 주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48.5 미터의 삼승 per minute죠. 분의
용접은 얼마인가면요. 2000m의 3승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ln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생되는 건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미터 3승/m 일 수도 있고 발생되는 단위는 여기 발생되는 물질마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0.5kg/h로 발생된다. 아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0.5kg/h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500을 그대로 써도 현재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왠가 하면 뒤에 한번 볼게요. 단위에 있어서 gph, gph, gph. gpH에서 gpH를 빼면 gpH잖아요. 그죠? 밑에도 gpH니까요. 단위는 이왕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kgph 넣어도 되고 gpH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나왔던 이렇게 바꾸면 계산이 좀 간단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답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지 정답을 따라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밑에는 G잖아요. 그죠? 현재는 시간당 얼마가 500이 발생된다 했으니까 500g/h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500g/h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 중간에 단위 다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생략해서 적고요. 단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해. 위에는 뭐냐면 G니까 똑같죠? 500 마이너스 하시고요. Q-C니까 유효 환기량이잖아요. 그죠? 유효 환기량이 금방 얼마였다 했는가 하면요. 여기는 따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유효 환기량은 48.5m의 3승/m 미니트인데요. 미니트를 여기가 전부 다 아워잖아요. 아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1시간으로 바꾸려니까요. 보세요.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에 넣으니까 복잡해서 지금 요것만 따로 떼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Q-C만을 떼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Q-가 원래는 뭐냐면 Q-가요. 48.5m의 3승/m예요. 그죠? 근데 1분은 몇 초죠? 1분은 60분의 1시간이잖아요. 시간. 그죠? 자, 그러니까 1분은 60분의 1시간이라서 요거를 60분의 1hour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되었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곱하기 60 했는 거랑 같아집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Q-를 지금 바꿨는 거고요. 곱하기 C인데 C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유해 물질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150m의 3승 mg/m 3승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150 곱하기 150mg인데요. 앞에서 단위가 전부 다 g/h였기 때문에 g으로 고쳐줄게요. 자, mg을 g으로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되겠죠. 그죠? 밑에는 미터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터의 3승, 미터의 3승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냐면 계산하면 463.50이고요. 옆에는 위에는 뭐가 있냐면 g이죠. g. 밑에는 이제 hour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해줬는가 하면요. 이거 단위가 다 뭐죠? g/h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거 단위를 g/h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요. 463.50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이제 단위가 다 약분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미터 3승, 미터 3승 약분되었죠. 결국 여기는 뭐냐면 미니트 분의 1이잖아요. 분의 1이고 분의 1이니까 요거 단위는 미니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단위가 85.10 미니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단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안 나왔던 문제니까요. 파란색 별표 하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하나 붙일까요? 본인이 어려우신 거는 파란색으로 바꾸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가스나 이산화질소 가스와 같이 흡수제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시료 채취에 사용되는 시료 채취 매체를 적으시오.
흡수제에 쉽게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흡수제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시료 채취 매체는 고체 흡착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체 흡착관 앞에서 실리카겔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실리카겔하고요. 앞에 뭐 있었죠? 네, 활성탄관. 이 고체를 이용한 흡착관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시료 채취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극성 오염 물질에는 극성 흡착제를, 비극성 오염 물질에는 비극성 흡착제를 하여 흡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는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흡착제인 실리카겔, 이산화질소가스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비극성인 활성탄을 사용한다. 이건 뭐 기억나시면 적으시고요. 그래서 염소나 이산화질소 가스처럼 흡수제에 쉽게 흡수되지 않을 때는 고체 흡착관 이용합니다. 이유는 극성 오염 물질에는 극성 흡착제, 다시 말하면 염소는 극성이니까 극성인 실리카겔 사용하고요. 비극성 오염 물질에는 비극성 흡착제,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비극성인 활성탄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까지 하시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한번 파란색 바꾸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출지수 계산하는 건 화학 물질도 있지만, 예, 그죠? 예, 이 소음에서도 이제 노출지수.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자, 어느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80dB에서 2시간, 85에서 3시간, 90에서 1시간 40분, 95에서 20분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소음의 노출 지수를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소음의 노출 기준은 80dB은 24시간, 85는 16시간, 90은 8시간, 95는 4시간이다. 자, 요거를 줬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음 작업은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85dB 이상부터 소음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80dB에서 2시간 이랬지만 이거는 소음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음의 노출지수 계산에서는 산안법상의 소음 작업부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노출지수 계산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I는 밑에는 뭐였습니까? TLV였죠. 노출 기준. 그죠? 위에는 유해 물질이라면 농도였는데 C였는데요. 현재는 노출된 시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85dB부터 할게요. 85는 TLV, 노출 기준 시간은 16시간이에요. 근데 85에 현재 3시간 노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dB은 8시간이 노출 기준이에요. 분의 1시간 40분이다. 그죠? 1시간 40분은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 플러스 40이니까 총 100분인데요. 이게 시간이니까 이것도 시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60분의 100, 그죠? 시간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뭐 요건 괄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90dB에서는 네, TLV 노출 시간이 8시간이죠. 예, 잠시만요. 요거 85dB이 16시간 요거 다시 볼게요. 85dB이 16시간 90, 지금 똑바로 했던 거 맞나요? 85dB 16시간 분의 3시간 맞고요. 90dB은 8시간 분의 요거 했다, 그죠? 95dB은 8시간 아니라 4시간이죠. 4시간 분의 20분이 노출되었으니까요. 20분은 60분의 20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48이 나옵니다. 그죠? 이 아이가 1 미만이죠. 1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현재는 소음의 노출 기준이 주어졌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할게요. 하루 8시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90데시벨 되겠습니다. 90데시벨에 하루 8시간까지 노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요, 5데시벨 체계입니다. 소음은 플러스 5데시벨씩 올라갑니다. 5데시벨. 그러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8시간이 4시간 되었습니다. 90이 95 되었고요. 100이 되었죠. 2시간으로 줄었고 105가 되니까 1시간. 110이 되니까 30분이죠. 115는 15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소음의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여기에 그러면 85데시벨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요. 노출 기준은 하루 8시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90보다 5데시벨 작아지면 85데시벨 되겠죠. 그죠? 자, 2분의 1 감소한 시간이 8시간이니까요. 85데시벨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하루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노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파란색 문제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틀리는 문제들, 정확히 기억 안 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